네. 우리가 사실 우리 지금 부모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언젠가 내가 겪어야 될 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모두가 갱년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EBS에서 후원하는 똑똑이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갱년기에 대한 궁금증들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열감이나 어떤 갑자기 화가 난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올려주신 것 같거든요. 일단 조혜경 선생님부터 도움되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레몬민트맘도 이게 좀 심하다면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정말 일상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네. 그 유니맘 은주님께서 보면 시어머니가 갱년기시잖아요. 근데 아버지, 시아버지도 갱년기냐 앞에 자가진단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남성 갱년기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실제로 남성 그 폐경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대 이후에 28.9% 정도나 되는 빈도로 많아요. 동주맘 같은 경우는 친정어머니라 그랬으니까 이 갱년기를 앓고 있을 때 가장 문제가 자녀들과 헤어지는 시기예요. 빈둥지 증후군이죠. 네. 마음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애들도 없고 나는 왜 살았나 싶은 이런 생각이 같이 오고요. 갱년기 우울증이나 화병 이런 거랑 겹쳐올 수가 있으니까 네. 잘 관찰을 하셔서 도와주는 게 좋겠는데 네. 사실 사춘기처럼 이것도 생리적인 변화잖아요. 감정의 기복이. 근데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은 어떻게든 잘 이해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마음은 그런데도 관심이 적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렇게 옆에 곁에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다는 이런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여기 유니맘 은주님 그 글을 보면 갱년기 약을 사주셨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호르몬 치료라고 네. 하던데 사실 좀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네. 부작용이 있진 않으니까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네, 갱년기 치료는 갱년기라는 것 자체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호르몬 부족한 걸 넣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꼭 참고 치료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기 난소부존이라고 하는 조기 폐경에서는 반드시 50세 정도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조기 폐경이 오면 나중에 심혈관 질환 빈도가 높아지고 골밀도 저하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엔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증상이 많으면서도 옛날에 비해서 치료를 안 하는 이유 중에는 부작용이 걱정이 돼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스트로겐을 줬을 때 더 나쁜 질병, 유방암이라든지 혈전증, 간질환 이런 경우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누가 판정을 하느냐,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서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팔거나 우리가 손쉽게 산다면 아무나 먹다 보면 정말 부작용의 빈도가 높아지니까 선별해서 먹게 되고요. 그렇다고 내가 갱년기라고 누구나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고 증상이 너무 내 인생의 생활에 힘들고 또 골다공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다만 치료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정을 받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통계에 의하면 80에서 90%는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호르몬 치료가.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뭐 유방암이라던가 간질환이라던가 혈전 있는 사람은 좀 피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호르몬을 주입을 하다 보니 여성 호르몬이 유방 조직을 키우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유방 조직에 호르몬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또 거기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바로 이제 유방암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간 질환인 사람 피해야 되는 이유는 이 호르몬제가 들어가면 간에서 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도움 말씀을 주시죠. 오늘 사례를 보고. 네, 두 분께서 말씀 주신 게 이제 열이 오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홍조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지압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표현을 좀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보시면 우선은 그림상으로 제가 먼저 점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손 등 쪽에서는 가운데 손가락에 손톱 뿌리의 사지 쪽이죠. 이쪽에 혈자리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좌우 똑같은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왼손, 오른손 다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손바닥 쪽에서는 요 부위에 해당하는 혈자리인데요. 이름은 여기가 중충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호부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혈자리, 손바닥 혈자리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손을 쥐셨을 때 새끼손가락 끝이 닿는 부분, 새끼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사이 부분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지압을 하시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심장의 경락에 있는 불을 다스리는 혈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서 가장 뜨거운 혈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 혈자리를 보호하면 안 되고 기운을 빼야겠죠. 기운을 빼려면 안쪽으로 내리면서 지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위로 올라가지 마시고요. 네네. 손끝으로 가지 마시고. 얼음 대놓으면 어떻습니까? 얼음 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 손가락에 바깥쪽이죠. 예. 이쪽 혈자리는 똑같이 화의 기운이 깃들여 있는 경락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혈자리를 눌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보통 수지침 배우시는 분들도 가운데가 이제 머리라고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발 쪽에 혈자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머리로 올라가 있는 혈액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멀리 있는 혈자리를 한 자리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혈자리가 바로 요 앞 발꿈치, 발바닥 쪽입니다. 네. 바닥 쪽에 보면 이렇게 시옷자 비슷하게 나와요. 요 끝입니다. 요 부분이 용천혈이라는 혈자리거든요. 네. 보통 용이 하늘로. 신혼 새신랑 네. 발 매달아 놓고 때리는 발바닥 때리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콩팥의 경락이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자극을 해주시면 콩팥의 기능이 원활해져서 몸에 수분도 많아지고 또 머리에 있는 열기도 아래로 끌어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발바닥 많이 맞았던 이유가 다 내가 또 때리는 이유가 있으시네요. 그러라고. 네네. 지압에서 궁금한 거는 어느 강도, 어디서는 뭐 이렇게 펜으로도 누르라고 하고 손으로도 누르라고 하는데 네, 효과가 좋은 경우는 아프게 눌렀을 때예요. 그냥 손을 이렇게 대서 살짝 문지르는 거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조금 힘듭니다. 꾹꾹이네요. 꾹꾹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강도는 손톱으로 눌렀을 때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 그 정도. 네, 우리가 홍조증에 좋은 손지압법, 발지압법 배워봤는데 뭐 한방하면 차 일단 떠오르니까 좋은 한방차 소개해 주세요. 네, 홍조증에 좋은 차는 바로 국화차입니다. 네. 딱 제가 앞에 준비해드렸는데 네, 마련하셨는데 보기에도 예쁘고요. 향도 좋아서 일단은 그 갱년기 이렇게 뭔가 심신에 뭔가 울렁거림을 느낄 때 차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길거리에 있는 국화 아니면 집에서 제 선물 받은 국화를 바로 넣어서 먹어도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국화, 커다란 국화들 네네, 있잖아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꽃집에서 이렇게 네네. 만들어주는 그런 국화를 쓰시면 안 되고요. 그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국화들입니다. 이걸 이제 감국이라고도 부르고 야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한약에서는 이제 위에 떠 있는 열기를 아래로 내려주는 약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열이 뜨는 감기에도 효과적이고요. 눈을 맑게 해주고 귀도 맑게 해줄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성분들이 조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때 식사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요즘 육식이 안 좋다고 해서 완전 채식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경우에 상당수가 갑자기 생리가 끊기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혹시라도 채식을만을 하고 계시다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꼭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그거는 식물성 단백질로는 보충이 안 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종류들이 식물에서는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반드시 같이 드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면증으로 좀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갱년기 증상에 왜 이렇게 나오는지 불면증 같은 게. 그러게요. 갱년기 증상일 뿐 아니라 노화의 한 현상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 성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다 줄어요. 그래서 이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이라든지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드니까 지금 기억력도 20대에 비해서 50대가 되면 한 50%밖에 안 되고요. 이 성장 호르몬 이런 것도 줄면 다 내려가니까 수면의 질이 안 좋아요. 자주 깨고 새벽에 깨고 자다가도 그 초저녁엔 주무시는데 보면 또 잘 깨죠. 이런 것들이 다 노화와 겹쳐서 오는 증상인데요. 갱년기가 있으면 마음도 우울하고 걱정도 많은데 이런 것이 합쳐지니까 더 불면증이 심해질 수가 있죠. 한의학에서는 간이 혈액을 끌어당기는 힘이 충분히 있어야 잠이 온다라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장과 간장의 기운이 떨어진 게 갱년기거든요. 그래서 간이 그 혈액을 끌어당기는 힘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갱년기 때 불면증 증상들이 간을 나타나는 좀 겁니다. 강화시켜주는 게 자는데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간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술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고. 중상인데. 그러면은 불면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네. 소개를 해주세요. 저도 사실 불면증이 있거든요. 뭐 갱년기 증상 아니어도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갱년기 아닐지 어떻게 아세요? 극단적으로. 네. 갑자기 화끈거리는데 이게 지금 갱년기 증상입니다. 네. 땀이 나고 손발에 열이 나고. 불면증에 좋은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릴 텐데 하나는 머리로 올라간 혈액을 어떻게든 아래로 끌어당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 때 반신욕 내지는 족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족욕을 하시되 전신이 막 땀이 나기 시작할 만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그냥 콧잔등에 지금 저처럼 땀이 조금 맺힐 정도 이 정도만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또 하나 좋은 거는 아까 간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차는 강황차입니다. 강황. 노란색의 카레 성분이라는 네. 그 강황이 간에서의 해독작용을 원활하게 증진시켜주기 때문에 간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조금 상승시켜줍니다. 저 요리할 때 쓰는 카레 분말 사서 그거 그냥 타서 먹어도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한두 스푼 정도를 그냥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네. 괜찮습니다. 밥이 보약이란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잘만 먹어도 치료할 수 있는 갱년기 극복의 3가지 식품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갱년기. 갱년기 잡으러 나온 첫 번째 식재료는 우울증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호두인데요. 호두의 어떤 부분이 갱년기에 좋은가요? 호두가 남성 갱년기에 좋은데요. 그 이유는 비타민 E가 풍부하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호두에는 바로 식물성 지방인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갱년기에 올 수 있는 우울증을 감소할 수 있어서 호두를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호두잼,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호두를 불에 볶으면 생호두의 비린 맛과 쓴맛은 날아가고 보다 더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답니다. 한의학에서는 호두가 갱년기 남성의 약한 하복부를 보호하는 식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네요. 볶은 호두는 믹서에 넣고 설탕과 약간의 소금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보다 더 달콤한 풍미를 더해줄 우유와 생크림, 올리고당을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와, 벌써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걸쭉해지게 농도나게 끓여주면 되죠. 너무 센 불에서 끓이면 타거나 냄비에 눌어붙을 수 있어요. 약한 불에서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시간이 지나 농도가 되직하게 나왔다 싶으면 불을 끄고 밀폐 용기에 담아냅니다. 자, 짜자잔! 맛있는 호두찜이 완성되었는데요. 자, 제가 많이 만들지 않은 이유가요. 바로 유통기간이에요. 호두에는 그 오메가3 지방산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드실 만큼만 조금씩 만들어서 드시면 되고요. 여성 갱년기를 위한 두 번째 재료는 새콤달콤 여름 과일인 자두입니다. 자두로는 한번 담가두면 그때그때 꺼내 먹을 수 있는 청을 만들 건데요. 자두는 뼈 미네랄 밀도를 향상시키고 여성 호르몬도 촉진시키는 갱년기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남성 모두에게 좋고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료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주재료가 조금 생소한데요. 혹시 마카라는 식물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이게 바로 마카가루인데요. 맛은 무말랭인 거랑 맛이 비슷하고요. 이 마카는 페루의 산삼이라고 불리죠. 뿌리 식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내에서도 작년인가부터 재배가 돼서 판매되고 있고요. 먼저 복숭아를 알맞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복숭아 역시 씨앗 식물로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식재료인데요. 마카 음료에 넣을 과일은 기호에 따라 대체할 수 있답니다. 이왕이면 제철 과일이 건강에도 좋겠죠? 썰어놓은 과일을 믹서에 넣고 우유와 선식, 미숫가루로 고소한 맛을 더 살려주는 것도 좋겠죠? 마카는 갱년기의 무기력함을 날려주고 갱년기 남성 활력과 여성 우울증에 좋은 영양 만점 식재료랍니다. 뽀얀 빛깔이 참 예쁘네요. 완성된 음료를 유리잔에 먹을 만큼 따라내면 마카 음료 정말 간단하게 완성됐죠? 식사 대용으로 마셔도 참 좋겠네요. 네, 마카를 이용한 음료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카의 활용도를 좀 말씀드리면요. 약간 무 말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쌈장 만들 때 넣어서 구수하게 사용하셔도 좋고요. 뭐 불고기 같은 거 무칠 때, 나물 무칠 때 그런 때도 가능하시고요. 된장찌개, 청국장 이런 데 넣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빛깔 좋고 맛도 좋은 갱년기 요리 3인방. 이들과 함께라면 건강한 갱년기 문제 없겠죠? 집에서도 간단히 요리해서 갱년기 탈출하세요.